자, 이재명의 정자동 수사 네. 거의 다 끝나갔다라고 지금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제가 단 게 아니라 사실은 강영이 네. 취재 끝에 저한테 귀뜸을 네. 했습니다. 이 정자동 수사라는 게 저기죠. 더블트리 호텔. 맞습니다. 그 네.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그 쌍을 참 좋아해요. 아. 쌍방울. 쌍방울. 더블트리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수, 나무 2개 아닙니까? 방울 2개, 나무 2개. 쌍수 그러니까 쌍꺼풀이 떠오르긴 하지만. 쌍수작인데, 네네. 네. 더블벨, 더블트리. 네네. 자, 더블트리인데 이거 뭐 많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성남에 CUG가 있는데요. 네. 이 CUG를 너무나 파격적으로 아주 그냥 무상임대, 장기간 30년 무상임대를 해주고 또 지목도 이게 지금 뭐 가장 이제 그 성남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백현동. 백현동의 지목을 4개를 상승시켜줬잖아요. 네. 그 초고속 상승. 이건 5개를 상승시켜줬어요.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지로 5개를 상승을 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파격적인 30년 무상임대 이후에 이제 유상으로 전환하는 건데 네. 이 업체도 너무 수상합니다. 이 업체도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제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줬는데 B사 베지치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4억 6천만 원 딱 한 가장 미니멈. 근데 이 돈만 갖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투자한 사람이 이제 캐나다인이라고 하는데 국적은 캐나다인데 사실 교포 여성이에요. 네. 남호라는 여성이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수상한 데가 한 군데가 아니다. 또 이 수의계획을 할 때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또 이재명 전 대표인데 무슨 전 대표입니까? 사실 계속 대표지. 이재명 계속 대표의 종신 대표. 종신 대표. 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최고 오른팔 정진상이란 분 그분이 지금 수의계획에 적극 관여했다. 네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누구냐? 바로 강백신 검사. 이분이 지금 그 성남지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강백신 검사가 이거를 아주 그냥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포착된 건 이겁니다. 그 문제의 B사의 최대 주주 황모 씨 그리고 그 B사 건설 시행사 관계사 이사를 지낸 안태준 당시 그 성남시 산하 기관장을 지내고 민주당 의원까지 한 이분이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뭐냐? 결국은 정진상 그분으로 이제 소환에 칼끝이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칼끝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사화되고 막 뭐 떠들진 않아서 그렇지 지금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부임하자마자 캐비닛을 열고 네. 두 사람을 뭐 소환을 하고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빠르게 그렇죠. 수사를 가열차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례차례 부르는데 지금 그 속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면 핵심들이거든요. 최대 주주 또 시행사 관계 이사 그리고 정동영 그 옛날에 이제 인연을 처음 그 이재명 대표가 맺었을 때부터 측근이었던 안 씨라는 분 이런 분도 지금 이제 소환이 됐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열쇠 고리는 정진상 실장이거든요. 그 수의계약할 때 굉장히 아주 본인이 앞장서서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소환이 된다면 굉장히 수사가 이제 거의 종점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만약에 정진상의 연관성이 입증이 된다면 정진상 본인이 했겠느냐. 왜냐하면 이 최종적으로 사인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기공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진상이 관여를 했다라면 그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서 수사의 칼끝은 역시 이재명 전 당시 성남시장 현재 민주당 지금 뭐 종신 대표 추진 그 호소인. 네. 정혁준 변호사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법을 잘 모르니까 지금 정자동과 관련해서 수사가 있는데 워낙에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정자동에 대한 지금 그 혐의가 만약에 정진상한테 간다. 그리고 정진상한테 간다는 건 이재명까지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지금 그 사건은 얼만큼의 규모인가요? 대장동과 백현동과 비교했을 때. 뭐 대장동, 백현동에 비하면은 조금 규모는 떨어질 수 작다.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이 정자동이 작은 사건이라기보다는 네. 워낙 대장동이 큰 사건이에요. 중군 이래 최대. 그렇죠. 거의 뭐 거기에다가 백현동도 3천억짜리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자동도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 정자동 그 더블트리 호텔 알아요. 예. 거기서 뭐 어떻게. 아니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아니 더블트리가 그 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게 다른 쪽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네. 쭉 가다 보면
네이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현대중공업이 그 신사옥을 갖다 판교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네이버가 있고 또 현대가 네네. 있죠. 예. 그 현대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게 더블트리고요. 어. 그 안쪽에 바로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자벌드가 있는데 잡월드. 제가 자벌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자벌드의 자회사에 감사를 했었어요. 아, 감사를 오래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총이나 이사회에 있으면 딱 갔는데 그때 막 이렇게 호텔도 짓기 시작하고 현대중공업 사옥도 짓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나? 저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호텔을 제대로 잘 안 지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는 굉장히 좋고 아주 좋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어마어마한 사옥이 딱 들어서니까 현대중공업 갈 때 뭐 거기에 뭐 온갖 그 손님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위치는 로케이션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제가 아는 회장님이 그 판교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 우리 동네 근처에 네. 호텔이 생기는구나. 네. 그럼 내가 피트니스 클럽을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딱 갔는데 비싸긴 무지하게 비싸고 그다음 시설은 너무너무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아. 호텔을 뭐 이런 식으로 지었나 딱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네. 그 강 기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5단계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종상향을 갖다가 5단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건 처음 들었는데 네. 그런데 종상향 5단계는 백현동 종상향 4단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아, 똑같으냐? 네네. 백현동도 5단계, 6단계 더 할 수 있었는데 네. 백현동은 뭐가 있었느냐? 네.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백현동은 상업지구로 해봤자 어차피 그 층수밖에 안 나와. 음. 그러니까 상업지구까지 안 해주고 그냥 뭐 준주거지로만 해도 그래도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을 갖다가 한 건데 네. 그런데 이 자리는 그 상업지구로 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도 제한이 없었다. 고도 제한이 고도 제한이 없었다는 없었다.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성남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거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다 빨아먹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자동 사건에서 제가 가장 정말 경악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달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맡긴 사람도 황 씨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사업권을 따낸 사람도 황 씨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백현동과 또 다른 유형의 특혜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 이 결집된 사건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분이 여기시거든요. 또 지금 정지상하고 아주 친한 관계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저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사실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어요. 신상진 성남시. 그러니까 이후에. 왜냐면 신상진 지금 신상진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이게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다 관련 자료 해가지고는 검찰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초예요. 그게 작년 초.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기다려 왔는데 지금까지 뭐 진전된 게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본격적으로 드디어 강백신 검사가 오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강백신 차장 검사가 탄핵됐잖아요. 네. 탄핵 소추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왜 강백신,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나라에 2,0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 4명만 일단 탄핵이 된 거예요. 네. 탄핵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백신은 뭔가 딱 봤더니 강백신 탄핵 소추안 제가 읽어봤더니 그 내용은 뭐냐면은 신앙님 수사예요. 그렇죠. 왜 신앙님을 압수수색했느냐? 뭐 기자를? 이것 때문에 네. 저기 한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신앙님보다도 더 칼끝이 두려운 게 무엇이냐? 정자동. 이거죠. 이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예. 드네요. 기자가 아니고 정자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고 정. 예, 그러니까 라임 아닙니다. 기자 네네. 정자동이었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음. 강배신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청래한테 법을 잘 아시니까 네. 이제 좀 그만하시지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던지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수사를 해야 될 건들이 많은데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수사 자료가 아니라 탄핵 자료다. 얼마나 내가 좀 한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바로 강백신이 얘기한 수사 자료가 아니 정자동이었다. 근데 저는 그 무슨 압수수색을 불법적으로 했던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책 한 권에 1억 5천만 원씩 받고 책을 판 살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자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뭐 언론 갑자기 또 언론 자유 막 이렇게 얘기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자를 압수수색한 거 문제 삼죠 지금. 아니 한 번 기자 영원한 기자. 아니죠. 근데 더 웃긴 건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언론 징벌법은 또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뭐 수십 배를 물리고 뭐 해당 기자를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저 신앙님에 대해서만큼은 언론 자유 절대 이 사람 압수수색하면 안 돼.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불법적으로 했는데 왜 지금 법원이 신앙님, 김만배 다 구속시켰습니까? 그리고 신앙님은요 특히 지금 바로 지금 뭐 뭔지 모르겠는데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했어요. 네. 그게 바로 아마도 나 기자인데 말이야. 물법적으로 뭐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이 기각했잖아. 자, 그랬는데도 지금 저렇게 뭐 한다는 거는요. 저게 아니죠. 신앙님하고 솔직히 뭐 그렇게 정자동의 핵심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칼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백신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일단 수사 지연시켜 놓고 보자. 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정자동의 핵심이 사실 전 황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정진상이 있다면 그 관계가 정진상한테는 황씨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황씨가 단순히 내가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여갖고 연구 보고서도 내고 또 이걸 시행사로서 따냈다. 네. 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더군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네이버 얘기를 했지만 네이버만이 아니라 무슨 병원죠? 차병원. 네. 차병원과 네이버와 공통점은 성남 FC의 그렇죠. 지금 네. 스폰서로서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관계에서 황 씨가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등장을 해서 브로커처럼 그렇죠. 차병원을 설득을 했다. 네. 이건 정진상의 해야 될 일들, 행동대장으로서 그렇죠. 네. 황 씨가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네. 단순히 정자동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 정진상의 이익을 위해서 황 씨가 움직인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의 이 더블트리 요건에서도 네. 수의 계약을 그렇게 해주면서 정진상이 굉장히 그걸 좀 제대로 빨리 해주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했다는 지금 정황이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소환이 됐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정진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조만간 정진상한테 소환 통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인데 정진상이라면 또 바로 또 연결이 되겠죠. 이재명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강 기자가 얘기한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업협약서 문건에 시장인 이 대표의 서명이 날인되었다는 그렇죠. 점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고 그렇죠. 이 대표도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요. 네. 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고발장을 지금 입수하셨는데 고발장에 특이한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주 굉장히 명료하게 네. 나오고 있어요. 용적률 층수 높이 확 증가를 해버렸고 대부 기간이 30년까지 이렇게 가능을 하고 또 대부 기간 만료 후에는 공유지를 감정가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굉장히 하여간 특혜 냄새가 아주 많은 이런 정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강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다 아까 정자동과 관련해서는 네. 아까 가장 핵심 내용이 이거죠. 황 씨와 안 씨를 네. 소환 조사했다. 이미 소환 조사됐다는 거죠.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부사장이었고 그렇죠. 네. 부사장 시절에 했던 네. 그런 뭔가 특혜를 그렇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황 씨 네. 그리고 이익을 받았던 사람,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정진상을 소환 조사하는 빌드업이 지금 완성이 됐다. 그렇죠. 빌드업이 되고 있는 거죠. 까지고요. 네. 또 취재하신 게 다른 내용이 있죠. 어떤 말씀? 어떤 지금 카드? 카드. 아까 제가 그저께 바로 이 카드 법인카드에 이제 이 추악한 실상을 폭로한 분이 바로 조명은 씨 아닙니까? 네네. 조명은 씨. 네. 조명은 씨 지금 굉장히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가 큰일 났어요. 저는 이렇게 의인을 정말 지금 이분 야간 택배 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몸도 지금 불편하고 그야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 보면 너무나 수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아까 봤는데. 근데 거기서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거야. 2월에서 3월 초. 네. 그때 검찰에 가서 조사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고요. 네네. 그때 검찰이 보니까 상당히 다 많은 내용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종이 보여주면서 여기 5월 5일 모시에 B 식당 여기 가서 결제하신 거죠? 맞죠? 직접 보니까 법인카드 내용을 쫙
확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도 나왔다는 거예요. 사진이 뭐냐면 과일 가게, 그 과일 가게 있잖아요. 문제 과일 가게. 과일 가게 그 사장님 같은 분은 일단 그렇게 도청에서 주문이 오면은 일단 수기로 또는 뭐 간단히 해갖고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걸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말에 다 그 사진과 보여주면서 정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막 지워지고 뭐 삭제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다 포렌식을 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진까지, 장부 사진까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니까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내역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지금 뭐 어떤 국면 반전용으로 갑자기 뭐 급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급조가 아니고 작년 12월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을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일 가게라든가 연관된 모든 식당 가서 다 전수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아주 구체적인 사진들까지 쫙 확보를 했다. 작년 12월부터 꾸준하게 지금 사실 작년 10월에 그 먼저 검찰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법원이 너무 이상했어요. 법원이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명현 씨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법원에 가가지고 1인 시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이 웬 말이냐? 그렇죠. 법원은 빨리 영장을 앞으로 발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았는지 12월에는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도청에서 분명히 은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우다. 그 전에 아주 유명한 또 김동연 지사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100건 가까이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명현 씨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지금 당신이 폭로하신 내용과 이 내용이 맞는 거죠. 해서 보니까 다 맞춰졌다는 거죠. 그것을 조명현 씨가 2월 말인지 3월 초인지 가서 딱 이제 조사를 했었던 거고 쭉 그때 수사가 축적이 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무슨 급조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갖고 반박을 해야지 뭐 치졸한 정치보복이니 뭐니 말만 갖다 대면 다 반편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좀 이런 조명현 씨 같은 분들의 실제적인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늘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왜 법과 수사가 이렇게 더뎌? 왜 이제서야 소환을 해? 뭐 이런 사실 저도 뭐 똑같이 좀 비판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고 탄탄하게 증거를 획득했다는 것을 쌓아뒀다는 것을 지금 조명현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요. 지금 이제 뭐 사실 정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려 4개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이제 재판을 하게 하는 기소를 한다면은 검찰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정교하고 확실하고 탄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야당 대표는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탄탄하고 깊숙하게 확보를 하고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지금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졌냐 하면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권익위에 이 조명현 씨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죠. 신고를 할 때 뭘 신고를 했냐면요. 이 법인카드를 일단 많이 쓴 거는 표면적으로는 김혜경 씨예요. 김혜경 씨가 뭐 초밥이니 뭐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법리상으로 보면은 김혜경 씨는 범죄의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법인카드는 이재명 지사의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 카드를 다른 사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 또는 묵인을 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요거가 그동안 제대로 그 전에 신고해서 제대로 제기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 관련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공익위 신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끌어내는데 베테랑이 계시더라고요. 김영수 소령이라고 공익신고 센터장인데 시민단체죠. 김영수 소령이신데 이분이 그 조명현 씨한테 조력을 준 거예요.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래 좀 직접 경찰이 어렵다면은 권익위를 이용해 보죠. 그리고 권익위를 이용할 때 핵심은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해야 된다. 지금 관역이 틀렸다. 그래서 그 잘 보시면 이재명 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지시 또는 묵인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가 조사하는 결과 지시 또는 묵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그리고 권익위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좋은 수를 쓴 게 검찰에 이첩을 한 겁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작년 8월에 이제 권익위 신고 들어갔고 네. 작년 9, 10월에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바로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것을 뭉갠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어가 네네.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되는 것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돼야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인 문제, 책임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강 기자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 계시고 부위원장이 3명이에요. 그런데 4명이 다 법조인이에요. 2명이 검사, 2명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을 딱 보고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검찰로 이첩을 갖다 한 거라고. 그렇죠. 그때 권익위원장이 누구냐? 김홍일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 그 다음에 부위원장 뭐 정승윤 부위원장도 있었고, 그 다음 판사 출신 2명 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너무 늦게까지 지금까지도. 아니 작년 8월인데? 작년 8월이면 1년 걸렸잖아. 아니 근데 이제 10월에 이제는 8월에 신고를 했으니까 권익위가 검찰로 넘어간 거는 적어도 한 9월 내지 10월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10월에 검찰이 그 병장을 진짜 그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 근데 어쨌든 강 기자는 너무 이렇게 너그러우신 마음이 이렇게 하얀같이 너그러우신데 나도 급해. 나도 1년이 정말 너무 한 10년 같았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이건 좀 봐주자고 대장동도 크고 백현동도 크고 한데 뭐 정자동도 있고 그런데 법인카드 같은 거야 뭐 이 카드 좀 썼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영장 실제로 압수수색했잖아요. 제가 12월부터는 수사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조명현 씨 만나봤는데 조명현 씨도 속 터져서 죽겠다고. 뭐 그렇긴 그랬죠. 왜냐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지나간 일이야.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그 단디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굉장히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민주당에 의해 가지고 검사가 4명씩이나 되는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사유 가지고 탄핵 소추를 갖다 당했는데 검찰은 이렇게 뭐 당하기만 한가? 검찰은 뭐 군자인가? 성인 군자인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빨리빨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이게 아주 뭐 이렇게 큰 사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부터 예컨대 우리 국민들 배고프거든요. 저녁 드셨어요? 못 먹었습니다. 안 먹었잖아. 그러면 지금 라면을 지금 당장이라도 라면 하나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오마카세든지 뭐든지 한우 구워 그게 난다. 지금 오마카세 먹는 게 제일 나아요. 그게 정답이네. 그게 정답이다. 아니 사실은 이 얘기가 지금 여기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설렁설렁해서 라면 먹고 빨리빨리 잘하고 있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제대로 오마카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서 소환해갖고 이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구나 이렇게 탄탄하구나라고 느끼게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어쨌든 결론은 이제 오마카세 나올 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좋다.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왜냐면 지금 소환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뭐 완전히 다 잡았으니까 이제 나온 것이고 뭐 조만간 이게 기소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소환을 부부 소환을 한 이유가 뭐예요? 왜 따로따로 소환할 수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소환할 겁니다. 따로따로 소환을 하고요. 왜냐면 이런 거죠. 카드 주인은 이재명 지사지만은 되게 쓴 건 보니까 김혜경 씨잖아요. 그럼 김혜경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보니까 일단 썼는데 보니까 남편한테 카드 받아가지고 당신이 막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밑에 배모한테 넘겨가지고 그 배모가 막 돌아다니면서 한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진술 받아내야죠. 뭐 그런 거. 묘수냐 아니냐 이거 갖고 지금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검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쫄지 마.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 편이에요. 국회 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아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검사가 뭐 내란을 갖다가 뭐 조작하고 심각한 있다.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네.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찰 뒤에 우리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말고 쫄지 정말 말고 맞습니다. 그냥 전공법으로 딱 나가라. 아니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거의 전쟁 비슷한 수준으로 그거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 영도 별로 안 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원석 총장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그 밑에 있는 여러 이제 검사님들이 쫄지 말고 맞습니다. 다 그 국민들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럼요. 좀 일을 갖다 잘했으면 검찰 좋겠습니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겁니다. 김혜경, 이재명 소환은 했는데 한 축에서는 몇 가지 기사들이 나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환. 그래서 단독 기사가 전 제목 이렇게 뽑힌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 단독 그래갖고 소환을 하는데 서면이냐 방문이냐 뭐 이런 제목이 뽑힌 것도 있고 또 속도감 있게 지금 수사를 완료해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검찰이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강 기자가 많이 제가 듣기로 이미 작년 말부터 그 검찰이 계속 그 용산 쪽에다가 여사 그 조사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던지면 그냥 공이 들어가서 안 나와. 반응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총선 때는 검찰이 그걸 솔직히 좀 슬로우다운 내지 접었어요. 반대로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쪽도 접었어. 왜냐하면 총선 직전인 총선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수사 자체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리고 그때 왜 이제 그 타이스타 문재인 사위 3번이나 불렀거든요. 근데 그 2월 말에 타이스타도 대부분 다 부르고 이제 뭐 했는데 그것도 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다 중단을 하다가 딱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다시 이제 재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그때 바로 또 용산에서는 민정수석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용산도 이 문제에서 그립이 좀 세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많이 주고 받았는데 지금까지 현재 나온 것은 2가지입니다. 조모, 유모 두 여성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한 2사람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그 문제의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한테 명품권을 백을 건넬 때 같이 있었던 그런 행정관들입니다. 잠깐만 최 목사, 종북 목사가 내가 갔을 때 또 다른 민원인들이 있었다. 그 민원인들이 뭐 뭔가를 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행정관들이더라. 그 유모 행정관이에요, 그게. 행정관. 그래갖고 그 조사를 보니까 그때 최 목사는 나 말고도 뒤에도 보니까 명품백 같은 것도 주려고 순서대로 잘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했는데 그 백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바로 그 행정관의 백이었어요. 본인의 백이야. 본인의 백이고 그때 백이 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할 서류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백을 갖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최 목사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그다음에 여사 뒤에 뭐 그렇게 진짜 백을 주려고 줄을 서 있는 것도 없었다. 이런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바로 이런 측면을까지도 봐서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뭐 여기 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니까 더 얘기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도이치 같은 부분이 이제 있는데 도이치도 뭐 이것이 과연 정말 범죄냐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이제 법 전문가가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그러고 종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김에 어쨌든 여사가 뭐 이후 열을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어떤 그 무리를 빚고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찰 소환 조사를 계기로 한번 사과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딱 이렇게 정리하면 국민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9월 중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가 현 검찰 수뇌부 입장은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세봤는데 지금 이재명 주변에 지금 이 각종 범죄 연루된 이재명 또는 민주당 사람들이 무려 지금 22명이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고 또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구속영장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22명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이 22명이라는 건 뭐 전직 의원을 포함해서 또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와 연관된 사람까지 다 그런 겁니다. 뭐 지금 뭐 정진상, 유동규, 남욱, 뭐 정바울, 뭐 이런 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이화영 뭐 다 거기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들 다 지금 1심 유죄를 먹었거나 지금 뭐 적어도 구속이 다 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이 적어도 김 여사 부분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명품백 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다면은 적어도 법적으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소환 조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또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소환하는 만큼 네. 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종교를 위해서라면 소환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문자들을 놓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과를 하고 싶었다라는 진정성이 뭐 있었다면 이번에 소환 조사라는 어떤 통과 의뢰를 통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하면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어떠냐라는 게 강 기자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뭐 그 강 기자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으면은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원석 총장 쫄지 마. 안 쪼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쫀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의 아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총장도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검찰총장이라는 게 밑에 검찰 조직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2,100명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민주당이 워낙 잘못한 게 많고 하니까 많이 잡아 족치지만은 네네. 만약에 여권에서도 국민이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정말 뭔가 검찰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산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검찰총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지금 나름 역대급으로 지금 민주당을 수사했어요. 사실 야당을 이렇게 지금 잡아죽친 아마 검찰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딱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이 무슨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이화영을 비롯해서 제가 뭐 명단도 갖고 왔는데 뭐 여기서 다 그걸 깔 생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하여간 지금 22명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 그래도 대가리를 잡아야지. 아니 근데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검찰 입장에서 저는 판사도 인정했잖아요. 위증교사 혐의 소명됐다. 뭐 임의성이 인정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솔직히 말해서 판사가 그 밑에 근데 내가 무서워서 구속은 못 시키겠다. 그거는 그건 정말 그 판사가 너무 상식밖에 그런 봐주기를 해서 그런 거지. 저는 검찰로서는 충분히 이재명 잡아놓을 만큼의 그 근거를 쌓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만 안 갔을 뿐이지. 저는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검사 4명을 탄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대란까지도 이제 막 운운하는 것은 역으로 지금 검찰과의 법적 싸움에서 사실상 이미 패배를 자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와 제가 둘이서 할 때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정말 막 실망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예 뭐 쟤네들이 다 부결시키더라도 떳떳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했잖아. 아예 그리고 강 기자 얘기도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이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 여기서 나온 또 국민 눈높이. 네,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게 국민 눈높이에요.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죠. 국민 눈높이가 아유 이제 필요하다. 언제까지가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이거는 정말 때문에. 묻고 싶어요. 저는 이번 법원에 묻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그 찔렀다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벌써 30년 다 끝났다면서요. 아닌가? 15년 1심에 1심인가요? 15년 아니 근데 1심이에요, 1심. 자 1심인데 저 이거 몰랐습니다. 지금 이재명이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선거법도 1심이 안 끝났어요. 아니 그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이번 재판이 이번이 2번째예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때는 법에 나와 있는 기간을 법원이 딱딱딱 지켰어요. 그렇죠. 1심 6개월 만에 끝났어요. 맞아요. 항소심 3개월에다가 열흘만 더 초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대법원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벌써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그 사건은요 2년까지도 안 걸려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1심 가지고 2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또 강규태 저 이름 밝히기 강규태 아니야. 강규태 그러니까. 그 사람 판사 맞습니까? 이제 지금 변호사예요. 판사 맞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변호사예요. 판사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 사람. 근데 옷 벗으려면 빨리빨리 벗었어야지. 그러니까 끌다가 보냐 이거지. 네, 그렇죠. 그 강 판사라는 사람이 판사 시절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지금 건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못한 거지. 내가 일부러 못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신속히 6개월 내에 끝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명확한 다른 사건에 지적이시네. 우선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강규태 부장판사 그 당시 부장판사가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늦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그 말 자체 논리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한글도 못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판사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기가 연수원 때 막힙니다. 공부 열심히 했나 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찌됐든 이 지금 이슈에 대한 결론을 제가 좀 내리겠습니다. 네네. 강 기자를 우리가 초청해서 강 기자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어요. 뭐냐? 강백신이 일 똑바로 했다. 그리고 네. 그 캐비닛 열자마자 아주 속도감 있게 그렇죠. 이거 사실 핵심 당사자 부르는 건 뭐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수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이 핵심 당사자 그렇죠. 소환해가고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캐비닛 열자마자 딱 그 이 단도리를 하고 네. 또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황 씨와 그 다음에 안 씨를 소환을 했다.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그럼요. 지금까지. 네. 오늘은 강 씨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시네. 강규태, 강백신 그다음에 강찬호. 강찬호까지.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 강백신은 정말 제대로 했고 이 4명의 탄핵받은 검사는 네. 일을 제대로 한 검사들이구나. 그렇죠. 네. 라고 또다시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훈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 탄핵은 훈장이다. 우리 훗날. 강백신 검사 그 광고를 아닙니까? 저 조국 재판 그거 못하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 통영지청 추천하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고속버스 타고 하루에 10시간씩 왕복을 하면서 그 저 사건을 다 맡았지 않습니까? 근성도 있고요. 네, 강골입니다. 뭐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박성현 검사 정말 제대로 일하는 검사였습니다. 박상현, 그렇죠. 박상현 네. 검사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경무고등학교인가? 충암고 아닌가? 잘 나간다는? 충암고도 아니고요. 경기고등학교라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대부터 나오고 네, 네. 제대로 한 그런 그리고 이번에 검사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예. 속 시원한 게 네.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한 누구죠? 이성윤? 고소했죠. 네. 네네. 그래서 정말 네. 고소했고 네. 당당히 고소를 했고 아주 당당히 저기가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 이성윤이가 무슨 말을 했나 라는 네.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면책 안 된다는 거 거기까지 딱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까지만 해도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 한명숙 전 총리 그때 그게 뇌물수수입니까? 전세금으로 썼다는 거 그거 받았을 때 전세금으로 썼어요. 전세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근데 그게 동생이 그때 네, 계좌이체. 동생이 그거를 전세자금으로 쓰는 바람에 이게 드러났어요. 그죠. 네. 그때만 해도 수표가 나왔어. 수사가 좀 무리하다 이런 주장은 했지만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아예 검사들,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보면 탄핵할 그 검사로 4명을 찍었는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금 박상용 검사 찍었잖아요. 박상용 검사 찍었어요. 이건 사실 박상용 검사가 그 사건이 이성윤이 지적하는 그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행사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이게 탄핵은 직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아니 박상현 검사가 똥을 싸지도 않았지만 똥 쌌다고 쳐. 그게 직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탄핵 사유야. 똥을 쌌으면 닦으라 그러면 되지. 그럼 변비인 것도 탄핵 사유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놓고 또 예. 자기를 무슨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발을 쓱 빼요. 나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특정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울산지검이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고 그리고 이성윤이 얘기하고 나서 바로 서영교가 받아가지고 박상용 이름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란 것도 허위 사실에 대해서까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본인의 그 입장문을 냈는데 대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한테 이렇게 본인이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이라고 특정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성윤이. 유튜브 나가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 나 이야기했구나. 근데 여기 보면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렇게 공개한 PPT 거기 자료. 이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박상용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공개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국회 안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하여튼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했으면 그건 바로 걸리겠네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면 박상용이 지금 이성윤을 고소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탄핵 대상인가 그러면? 걸리면 다 탄핵인가? 아니 국회의원 탄핵 어? 안 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다 탄핵이고 걸리면 다 혼내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 대변 의혹. 아 이거 억울하고 응? 민망하고 창피하죠. 하필 그 탄핵도 뭐 그냥 탄핵 당해도 짜증 나는데 이건 똥 쌌다고 탄핵. 아이고 이 기침이 나오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상용 같은 경우는 7시 반에 참석해서 9시 반에 소량의 술만 먹고 아무 일 없이 귀가했다고 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이 그러고 있는 거고, 이성윤은 참고로 그 똥 사건이 있었던 거는 울산지검에서 2019년 1월이고 이성윤은 2019년 9월부터 법무부 검찰국장에 있었거든요. 이 똥 사건이 다 검사를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면은 그 당시에 처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당연하지.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탄핵까지 할 만한 중대한 사유를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진우 국민 월급을 공으로 받았다는 얘기야? 지금 이 그 울산지검 이 사건이 뭐냐면 19년 1월에 아마도 추정으로는 아마 그 지청장 주재의 아마 신년회 같은 그런 같이 이제 저녁 한번 먹는 자리일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지청 안에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마련해 놓고 다들 이제 직원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뭐 반주 한 잔 한 건데,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저 일이 많아서 저녁 7시 반에 식사로 왔다는 거예요. 왔다가 밥 먹고 반주 한 잔하고 9시 반에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변 사건의 핵심 당사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성윤은 그때 검찰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지청에 조금 있다가 몇 달 뒤에 검찰국장. 네. 전국 지청에서 벌어지는 정보 이런 거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어떤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좀 알고 짚어야지. 박상용 검사 입장에는 상당히 억울하죠. 그리고 우리 전재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니 그 사건이 뭐 검사 탄핵시킬 만한 그런 중대 사안인가? 똥 싸는 게 검사 직무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이거 검사 탄핵 이것도 보면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뭐 걸리면은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던 게 인용이 된 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한 12번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7번이 검사고 다 2023년 4년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재명 대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변협도 지금 변호사협회까지 나서서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변호사협회에서 진작에 나섰어야 되는 거고요. 변호사협회 아니라 변리사협회, 세무사협회 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전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변호사협회 관계자 여러분이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건 법조인의 어떤 명예, 법조인의 원칙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이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검사들이 몇백 명이 2%쓰라고 검사 내부 그 게시망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막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추미애 장관이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검사들의 그 항의가 도화선이 됐었고,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의 동력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또 이런 식으로 일어날 기미를 보이니까는 민주당에서는 타겟을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지금 살짝 튼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고민정 의원 등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를 바로 탄핵하려는 게 아니고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의견을 좀 청취해 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뭐 방송사 나가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 조직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이 현장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다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죠. 맞아요. 그럼 자기들도 뭐 이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어디서 걸릴지를 몰라요. 일반인하고 왜 정치인은 교도소 담벼락위를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검사들이 정말 빡쳐가지고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겁먹은 거야 지금. 나 얘딸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지금 꿈틀거리는 탄핵
욕망, 이글거리는 탄핵 야욕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그 권오혁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에 의해서 130만 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참 이해 안 됩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세력들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검사 탄핵을 해야 된다. 판사 탄핵을 해야 된다. 또 이 저항이 들어오니까 또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과 함께 각기 이렇게 썸머리를 해드렸지만 백낙청의 2년 전 어떤 탄핵 지령 또는 올 초에 또 민중의 힘을 빌은 윤석열 대통령 자진 하야, 퇴진 이거와 지금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하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 지금 미국에서 결재해가지고 재가를 해서 거부를 했던데요. 네, 당연히 거부하셔야죠. 네. 거부말하고 하지 말고 우리 제2 요구라고 해요. 제2 요구, 오케이. 한 번 더 생각해봐. 한 번 더 생각해봐. 지금 그 임성근 해병대 전 사령관이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진짜 그동안 억울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아, 네.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중이 아니라 수변에서 수색을 하라 그랬고,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바둑판식 수색은 제가 그 용어를 어제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갔는데 군대를 가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렇게 손잡고 수색하는 건데 당연히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말로 오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는 이거를 문헌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거는 그냥 정밀 수색이고 수변을 전제로 한 바둑판식 수색이라 그러면 숲을 주변을 헤쳐보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슴 장화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가 있던데 가슴 장화 하니까는 뭔가 가슴까지 그 수중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슴 장화라는 거는 그렇게 그 수중 수색을 안 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어떤 그 해병들이 그런 수색 작업을 할 때 갯벌 왜 우리가 해칠 때 입는 이런 쭉 여기까지 오는 앞치마 같은 옷 있잖아요. 6시 내 고향이 잘 나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수중 수색으로 현장에서는 군대 갔다 오는 사람이면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문헌적으로 해석할 때는 저는 경찰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기자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건요. 경북경찰청이 최상병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이틀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 현장 수색 지침이 무릎 밑에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간다. 그것도 수변에서. 즉, 강물이 있으면은 강물 안에 들어가면 수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변, 이 땅과 강물 사이에 있는 그 수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초도 좀 나 있는. 거기까지 무릎 밑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처음에 수색 지침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수중 안으로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밖에 이제 손잡고 예를 들자면 해병대원들이 손잡고 한 사람이 수변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찔러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수색 지침이었는데 현장 요번에 이제 그 기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현장 그 선임 포대장이 자 내일 우리는 저 가슴 높이까지 허리 높이까지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수색 대원들이 헷갈린 거죠. 아니, 허리까지 들어가는 거면 수중 수색하라는 얘기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오버를 했다.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그것 때문에 그 현장 선임 포대장이 이분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혐의 없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세력은 이 임성근을 잡아놔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임성근이 잘못했다고 해야 임성근을 빼라고 한 대통령실도 같이 잘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코를 걸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면요. 다 꽤 맞추는 최종 타깃이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탄핵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작업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제 경북경찰청이 과실치사 의혹이 없다, 혐의 없음. 이렇게 되면 임성근 사단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일단 검찰로 불송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거를 뭐 다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요. 혐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혐의가 없다 그랬지만 송치를 하잖아요. 그럼 네. 검찰에서 혐의가 있었고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걸 수중수색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그건 없죠. 이걸 제가 어디 나가서 토론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경찰청이 다소 형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하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 경험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입장이 아닌 것이 원래 군 내부에서 사망 사건이나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원래는 군 내부에 있는 헌병, 옛날 헌병 있잖아요. 군사 경찰 이 수사하는 걸로 돼 있다가 2022년에 민주당이 그걸 바꿨어요. 군형법을.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 특히 장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 경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이걸 그 관할 지방 경찰청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경북 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여기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이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형식인지 실질인지 그거를 왜 자기들이 뭐라고 그걸 자기들이 왜 그러냐고요. 판단해? 예? 자기들이 법을 바꾸어서 군 내에서 장병에 대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군사경찰, 즉 옛날 헌병 있잖아요. 야, 군사경찰 못 믿겠다. 고 해서 어떤 그런 수사의 수사 권한을 경찰로 보낸 거 아닙니까? 법을 바꿨잖아요.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럼 그 제도를 바꾼 취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존중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이게 경북 경찰청에서도 이게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심의위를 더 개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어떤 명분을 삼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위원회 열면은 아무래도 경찰 단독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니까 약간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다 들어봐도 바둑판식 수색이라든지 가슴장화 그거를 현장에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여지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이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현장을 방문을 했었고, 현장을 방문을 했었고 화상회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화상회의 할 때 이게 지금 그 문제된 해병들 있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잘못 지침을 내린 그 팀은 또 거기 참석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삼풍백화점 때도 이준 사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으로 엮였다 하는데 그거는 이게 위에서 뭔가 지시를 내린 사람까지 다 공동정범으로 엮을 때 그 얘기가 아니라 상품백화점 짓는데 그 사람도 잘못이 있었어요. 서초구청에 인허가권 가진 사람들 돈 그렇지. 매기는데 다 이 사람 돈이었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는 맨 위에 있는 지휘권자도 이거를 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일단 몰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바둑판식 수색이라든지 가슴장화 이런 그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서 내렸다는 그 조치를 의미를 찾아보면은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임성근 해병대 전 사령관 사단장을 민주당 세력이 문제를 삼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 해병대 근무하시는 지금 장병들이나 또는 전역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 내에서 해병대 어떤 전력이라는 것은요. 해병대 그 영화 보시면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적진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돌격해서 상륙하는 게 해병대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철저한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 평생을 해병대 장교로 살아오면서 해병대에서 거의 최고 권한에 있는 자리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정청래, 박지원 등이 어떻게 농락했습니까? 복도 나와서 10분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박지원은 그 뒤통수에 대놓고 발 하나 들고 두 손 들고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병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현역 장성을 농락하고 욕보인 겁니다. 이건 아마 또 이 군 조직의 특성상 공론화에서 말은 못하지만 아마 지금 분노가 부글부글 차오를 거예요. 응? 현역 군 장성을 이런 식으로 농락하고 정말 명예에 떡칠하는
제가 들을 때 이거 국회의원들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세력이 문제를 잡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게 다 들어가 있고, 결국 이것도 우리 전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쭉 해보면 썸머리가 최종 타겟이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인 거지 뭐. 결국 오늘의 저희들이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가는 모든 곳곳에 있는 이런 꿈틀거리는 탄핵 세력,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도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무혐의 나오니까 바로 JTBC에서 어제 이제 그 이모 씨하고 그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누는 그 녹취록을 깠잖아요. 거기 그 녹취록이 의미하는 바는 임성근 사단장 뒷배가 뭔가 여사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게 뭔가 일련의 어떤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임성근 봐주려고 그랬다 하면서 여론 퍼뜨리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여론 호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예의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 변호사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JTBC가 만약에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악역을 한다 이러면 JTBC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잘 보셔야 돼요. 유일임 방심위원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의해서 대한민국 여론이 호도되고 또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권력이 또 이 탄핵 세력에 의해서 이 꿈틀거리는 어떤 절차적인 합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런 탄핵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또 헌정이 흔들리게 된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임 방심위원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남자 이화영 측근 위증 무더기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 이거 뭐 이재명이 재판에는 위증이 왜 이렇게 행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법 앞에 서서 어쨌든 간에 판결을 받는 것인데 법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법정에 쓴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죄가 없음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변론하려고 할 것이고 내가 확실히 죄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형량을 줄이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당연히 법 전문가시지만 하나는 내가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함으로 인해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그렇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오리말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 혐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오리발 작전 지금 그렇죠. 하는 오리발 거죠. 작전. 닭 네.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렇죠. 인간들. 그리고 혐의들이 더 나올 게 두려워서 지금 아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라도 없던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사들이요 이런 내용들 지금 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그렇지. 왜 이거 공격적으로 지금 하지 못했느냐.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들이 다소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말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로 이 공격이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수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직업에는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 돈을 버는 것이 역할인 직업은 사업가와 장사꾼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요. 그럼 검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회 정의를 법에 근거해서 수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요. 법리대로 해석해서 법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의 죄를 묻고 기소하고 조사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다, 검찰 포갑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검찰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 좀 솜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야 이런 것들이 좀 순리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으로 볼 수 있죠.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 있고요. 또 사적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문모 씨라고 있어요. 또 사적으로 수행 운전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진모 씨 등이 지금 이번에 위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기소 내용을 보면요. 또 재밌어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같은 사람은 2019년 1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요 중국 심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가 뭐냐?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서 협약식도 하고 만찬도 했습니다. 뭐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비행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랑 같이 중국에 타고 가고 거기서 차로 협약식장까지 같이 또 이동도 했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못 된다. 저는 모르는데요. 이하영 부지사 모릅니다.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이러고 있. 그리고 또 같이 이제 협약식에 참여했던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도 아냐? 못 된다.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실제 쌍방울 사준지도 몰랐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사적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 운전사도 네.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울에 소속돼 있던 직원이죠. 월급도 받았죠.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쌍방울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그럼 이 월급을 받았는데 쌍방울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장 취업이죠. 위장 취업이지. 예, 위장 취업을 누가 해줬다? 그럼 이거는 또 쌍방울 회장이 해준 거네. 이화영 부지사랑. 그렇죠. 그게 이화영에 대해서 그거를 또 뇌물로 했어요. 예, 그러면요. 지금 이게 너무 사실관계들이 명확한 것들을 내가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은 차로 이동하고 만찬장에 참석했는데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면 차를 뭐 버스를 탔나요? 2층 버스 100인용짜리 버스 타지 않고서야 옆좌석에 같이 타고 갔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이재명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아예. 근데 기억 안 난다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같이 골프를 쳤지만 모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위증은 기억에 반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해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안 나면은 기억 안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위증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다 빤히 아는데 뭐 된다? 바보인 척 해도 위증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재명의 남자 이화영 측근들 무더기로 위증 고소했는가 기소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를 피하게 하려다 보니까 더 큰 죄, 위증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더 큰 죄들을 다 받게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재판 과정을 잘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하다 안면인식장애라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안면인식장애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정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 말이 진실이라고 떠들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 부대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도대체? 네. 실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이는 진짜 똑똑한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김문기 씨 가족들이 하는 말이 김문기 씨가 이재명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한 얘기를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성남시의 예산을 1,000만 원 단위까지 줄줄 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맨날 만나서 보고받고 그 중요한 대장동 사업하고 했던 실무자를 나는 못 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이 똑똑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1,000만 원 단위의 예산까지 줄줄 낸다고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법카 내역은 몰라요. 네. 그리고 뒤집어집니다 이거. 그리고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똑똑한 머리에도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잔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JQ. 예. 그리고 비전 제시든 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머리에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남을 이롭게 하는데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남을 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데만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고 판단해야지 맞는 거죠. 이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의 잔대가리만 회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된 사람이다. 이쪽만 진화됐다라고 그렇죠. 봐야죠. JQ가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잔머리 지수가 JQ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 김영희님 조금 있으면은 이재명이 김혜경도 모른다. 박찬대, 정청래도 모른다라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자기 아들도
커가지고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어차피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할 거면요.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인 걸 좀 잊어줘서 내가 국회의원인 걸 몰랐다 하고 네. 이제 좀 국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아, 이제 뭐 국회 우리 재명이가 갈 것은 국회가 아니죠. 네. 네, 우리 국립대에서 무상급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한 아닙니까? 380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뭐 360일이 아니고 380년. 아, 좋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고 악의 나쁜 것에만 돌아가는 잔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련님, 맞습니다. 맞고요. 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예. 이거 주제에서 벗어난 건데 한마디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보다 지금 네. 국회에 우리 대통령 탄핵 청원을 했어요. 이것도 아하. 오늘 주제에 있나요? 아, 있죠. 있죠. 이, 아. 지금 그거 얘기 먼저 합시다. 아, 그럴까요? 그래. 국회 탄원 청원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요. 여기에 대응 방안들이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대응은요. 지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같은 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이거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면요. 국회 청원 게시판에요. 이재명 제명 안건을 올리십시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제명 안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열어서 이재명을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세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앉히고 나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할 포인트가 하나 두 개겠습니까? 이거 100개, 1000개 넘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들을 해왔는지 정말 밝힐 수 있게끔 이재명 제명에 대한 청원들을 저는 올릴 것을 빠르게 촉구합니다. 우리 지금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작하죠. 예, 저희가 시작하죠. 저희 우리가 해도 돼요. 예, 우리가 시작해서요. 이거를 이재명이 네. 제명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여기 멸콩 TV 나와서 말했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은요 통과되면요 제소도 안 돼요. 제명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 자, 이재명 좋아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요 지금 분명히 반발이 있다니까요. 네. 이재명 독재 체제에 반발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표가 몇 개나 나오는지도 이거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제명안 이거 국회 청원 그러면 오늘 저랑 변호사님께서 추진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안이에요. 뭐냐? 검사 탄핵한다? 그래서 거기에 검사 4명을 법사위에 다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법사위가 재판장이 되는 거잖아요. 재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 4명만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이 더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리고 또 12년 전에 유죄 확정받고 깜빵 갔던 한명숙도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리고 한명숙이한테 2억 원 수표 받아서 자기 그 전세 자금으로 썼던 한명숙 여동생도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화영이 더 나와야 돼. 이런 인간들 줄줄이 나와야 돼.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이콧하고 그 증인 채택하고 할 때 국민의힘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문회는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정말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나열이들 이재명이 한명숙 여동생 이화영이 다 거기서 증인 신청해가지고 채택해서 법정에 그 법사위에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 불러내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국회 청원이 있어요. 국회 청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가 넘으면은 어쨌든 간에 90일 내에 법사위에서 이 관할 상임위에서 이걸 다루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거를 근거로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제가 변호사님보다 법은 몰라도 이거보다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위법 헌법에서는요 이 탄핵에 관계된 것들은 탄핵 절차가 필요해요.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지 탄핵 맞아요. 절차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면서 대통령도 증인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멸콩 TV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에서 이 앞에 제가 TV조선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민주당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원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100만 넘게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자, 대통령 탄핵을 청원 올렸던 사람, 제가 이거 이야기 좀 누구냐? 할게요. 이거 네. 누군지. 권오혁이라는 사람이 국회 지금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을 올렸어요. 근데 권오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촛불행동 공동대표입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려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헐, 반 대한민국 체제 인사였다는 말이네요. 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6번이나 받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와. 탄핵 청원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서 북치고 장구치는데 장단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네. 뭐 그 배우는 누구? 배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배우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재판부에서 방금 이 권오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했던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공모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청원을 놓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공당이자 가장 큰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이 북과 장구에 장단 맞춰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더 크게 나가면요. 민주당도요. 이거 반국가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네. 야, 참 나라가 참 정말 나라꼴이,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꼴이 정말 이재명 한 명 때문에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이상민 지금 전 장관이요. 예. 네, 여기에 지금 탄핵 소추 시켰을 때 6개월간 공백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 탄핵 소추 기각됐어요. 예. 네, 근데 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요. 지금 이게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놈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전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원장이신 허영석자 교수께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도한 이런 그 탄핵 시도는 국가 세제 전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택도 없는 이런 탄핵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민 의원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6개월 이런 식으로 될 게 아니고 빨리 해서 한 달 만에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헌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와 같은 무도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재판 뒤로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한 달 내에 바로 결정하는 그런 걸 하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근거 없이 무도한 탄핵 소추 발의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국회법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법조계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나라들이 다 집권 줄 알아, 이게. 이게 지금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 관계된 입법청문회를 할 때도요.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장성들을 얼마나 모욕 주고 멸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건에 대해서 지금 이 청문회를 하겠다, 증인 신청하겠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제복 입은 육군 장성들을 넘어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까지 망신주기를 해보겠다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탄핵의 역사, 슬픈 역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소추가 기각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판결을 보면요. 이거 판결이라는 거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법과 유사한 거예요. 법에 준하는 것들이에요. 당시에 기각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 질서의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중해야지만 탄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법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탄핵 사유가 아예 없다라는 거 민주당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 전문가잖아요. 이재명이 가장 잘 알아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입법 지금 여기 국회에 지금 이게 올라왔다는 이유로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지금 이거를 대통령
증인 신청까지 하겠다. 이거 진짜로 대한민국이 행정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나라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네. 정말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탄핵 사유가 뭘로 올라와 있는 줄 아세요? 뭡니까? 탄핵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요. 첫 번째, 최상병 수사 외압을 했다. 자, 이래서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최상병에 대한 특검을 절대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시작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갈 거라고요. 탄핵 밑자락 지금 이거 깔기입니다. 벌써 지금 밑자락 깔기 나왔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이요.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탄핵 사유로요.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랍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게 있어요. 군사법원은요, 군대는요, 사망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지들이 만들어놨어, 그렇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합니까? 그렇죠. 수사를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은 그게 직권남용이고 그게 이게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고. 그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유가요, 김여사 명품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법으로 따지면요, 위법 사항이 없어요. 법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예. 이게 자기들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 추이상 그에 따르는 어떤 조사나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법 위반을 합니까? 지금 최상병 건과 똑같죠. 최상병 건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해요? 그 법 위반이 명품백도 적용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 위반이 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세 번째 이유.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했답니다. 이거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 6번이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 사유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이거 장단 맞춰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그 부분은 문재인 때 하도 북한한테 가가지고 빨아대니까 국민들이 빡쳐가지고 문재인이 아웃, 민주당 정권 아웃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똥풍선 보내오는데 거기에 대북 확성기 준비도 못합니까? 틀든 것도 아니고 준비해놨는데 그걸 탄핵 사유를 한다? 그게 바로 정책에 대한 대선 불복 아닌가요?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요, 그냥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게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예요. 국군 통수권자면요, 여기에 확성기 사용이 아니라 미사일 쏴라 해도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몇 번이나 쐈습니까? 이 대한민국 영공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올해만 들어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못한다고요,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국가 통수권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감히 어디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찬양 고무하고 있는 자들이 대통령의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딴 청원을 올린 것에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장단 맞춰주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또 있어요. 탄핵 사유.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가만히 놔뒀냐.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 민주당 아니야? 미쳤습니까, 진짜? 예. 지들이 회 안 먹니 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놓고는 가가지고 광주의 회 잘 집. 먹었습니다. 광주의 집 회사라 네. 한 사라 다 먹었잖아요. 네. 요즘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거요, 국제기관이 IAEA에서 당시에 검사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 다 했고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요, 그럼 다 반대했어야죠. 네.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다 한 거예요. 네. 미국 바보예요? 프랑스 바보입니까? 네. 영국은 바보입니까? 매크로네시아, 네. 폴리네시아 바보입니까? 그리고요, 오염수 방출하면요, 그 나라들 붙어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 선진국들에서 먼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 한 거 뭐예요?
오염수 정말로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네. 세계적으로 떠들면서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여실하게 보여주신 거 빼고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 일본 가서 뭐 한다고 하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왔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할 네. 수가 없죠. 어떻게 가학 앞에서 지금 선동을 하는데 미신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일본 같은 것도 쇼 아닙니까? 쇼도 그런 쇼가 그 쇼도 자기들 돈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국비예요 그렇지. 또. 안민석이하고 똑같네. 쇼하러 옛날에 뭐 독일까지 가서 또 최순실 뭐 몇 조가 재산이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네. 아까 강주의 집 사건도 보세요. 네.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서 지우셨을 거예요. 예. 광주의 집 사건도요. 언제 일어났냐? 이재명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단식 들어가기 직전에 물론 단식 때 뭘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단식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영양 보충을 뭘로 한 겁니까 지금? 고단백 저칼로리 회로 한 거 했잖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한테는 해산물 먹지 말라고요. 그렇죠. 오염수 때문에 큰일 난다고요. 단식 네. 호소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당시에 여기에 업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개피해 입었지 진짜. 지금 횟집 안 됐죠. 수산업자들 피해봤죠. 예. 정말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생하고는 네. 아무런 관계 없는 인간들 아니야. 민생을 망가뜨리는데 예. 전념을 다하고 있는 당이에요. 예, 이거. 예.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대한민국 민생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좀 빡세게 열받아서 했더니만 우리 겨울이님, 최진정 변호사님 열받아서 이마에 주름 생깁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같이 보톡스라도 맞으러 가야죠. 아, 요즘 또 새로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겨울이님, 네, 간헐적 단식 푹, 예, 그리고 최수홍님, 목소리 높이는 김민수, 화이팅. 아,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훈님이 또 경예님 찾으십니다. 어디 갔나 나와라 하트뿅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소개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뭐 댓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목요일 되면은 우리 김 대변인 팬들이 참 많으세요. 최대한 우리 나오신 김 대변인의 목소리를 팍팍 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달님, 김민수 대변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요, 이 민주당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100만 명이나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거 문재인 때도 140만 명 했다니까요. 그렇죠. 146만 명. 네. 근데 그때 우리 당은요, 이걸 정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의 안전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자라고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는 대한민국 전국이 불안하겠다, 안 좋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만 봐도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먼저 위하는 자세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 없어요. 나한테 유리하면 대한민국 국가도 뒤흔들 수 있는 당이에요. 예. 이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참 나라가 다 니끼가 이게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뭐죠? 대한민국은 이재명 왕국이다.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 이걸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국민의힘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굉장히 FM이고 정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국회 법 안에서 여러 법을 근거로 민주당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요, 지금 연장 들고 무기 들고 덤벼드는 사악한 무리 앞에 글러브 끼고 지금 스포츠 하자라고 하는 그렇죠.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할 때는 쟤네들은 지금 손에 쇠파이프 들고 칼 들고 덤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쟤네들
얘네들이 하는 수위와 맞대응을 해주셔야 얘네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체면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힘을 위해 싸우는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수위에 맞춰서 싸움을 할 생각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고 이재명도 끄집어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 지금 댓글에 그런 말씀 많이 쓰는데 좌파들의 핵심은 통일전선 전술 아닙니까?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약할 때는 센 놈들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 힘을 기르면은 같이 손잡았던 사람 뒤통수 빡 때려가지고 지가 권력 잡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여상스럽게 하고 지금 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헌법과 국회법이 있지만 그거 개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만들고 내가 법을 잘한다 개뿔 지가 법을 알기는 뭘 알아. 그냥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게 우리는 법대로 싸우겠다. 이러니까 이게 전투력 떨어지는 거란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청래. 예, 그분 자체가요. 법사위원장은 고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했지만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이미 불법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그렇죠. 투하를 했다가 미수. 예. 네. 그리고 신나 부리고 불 붙였다가 방화 미수. 예. 예. 이런 짓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2년 징역이었나요? 예. 규형이었나요?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군대도 못 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법 앞에서 지금 법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국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청원도 단기간에 일단 5만 명을 돌파했다죠. 네, 이게 반대 청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법사위에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반대 청원 이걸로 부족해요. 이재명 제명 청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재명 제명 청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공격 들어가야 민주당 이재명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역시. 오늘 여기 방송 끝나면 반드시 여기 멸콩 TV에서 이재명 제명 청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반대 청원 5만 명 돌파를 하니까 아까 그 대통령 탄핵 청원과 함께 나란히 법사위에 지금 회부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청원 링크 띄워주세요라는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청원하시는 그 분이 청원 이유가 뭐냐면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글을 지금 올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금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휴대폰 이거 보시면서 우리 멸콩TV 끝나면 국회 홈페이지를 가십시오.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 청원 이렇게 치면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반대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합니다에 대해서 그 반대한다는 것에 그런 의견에 찬성합니다 하고 로그인해서 누르면은 글이 팍팍 올라가고 그 카운트 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뭐 탄핵 찬성한다는 것이 뭐 130만 어쩌고 하는데 200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팍팍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 지금 청원 우리가 멸콩TV에서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에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 한글 우리 멸콩TV 시청자만 해도 27만 명이 넘어서 28만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28만 명만 해도 바로 지금 5만 명 넘으니까 35만 명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선봉으로서 멸콩TV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같이 힘을 볼 테니까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말로 할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박라벤더님 1바따로 청원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천만 홍타브님 방송 끝나고 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패스로 인증하라네요. 패스 외에도 휴대폰 인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이게요.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은요. 싸움의 자세가 돼 있어요. 연장도 들었지만요. 그렇지. 원을 날리고 나면 바로 투가 날라와요. 예, 원투, 예, 원투. 원투 날라와요. 근데 네. 우리 당은요. 원을 날려보고 얘가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지켜봐요. 그럼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예, 또. 그냥 떡실신이야 잘못하면. 예. 원 날렸으면 투 바로 날려야 네.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제명 청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도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증인 신청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나면요. 그 다음 바로 해야 될 게 이제 민주당 해상 청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 민주당 해상 청원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연이어서. 왜냐하면요. 야, 그건 좀 아니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대한민국 공당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데 해상 청원을 해. 맞아요. 예. 야, 그건 좀 김민수 논리적으로 비약 아니야? 대통령 청원이 논리 비약이에요. 얘네들 어차피 상식이 없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상식 따지면 우리는 공격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초대 헌법재판소 그 헌법연구원 원장인 허영 교수님이 어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그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정당이란 제도가 있어서 정당에서 공직 후보를 추천을 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결국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정당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2차 대전 있기 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퍼펙트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이용해서 결국 자유의 적이란 나치가 등장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이 무도한 전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전투적 민주주의,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관역이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만든 것이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하고 근거 없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정당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이죠. 마치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에 일격을 가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렸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그 이석기를 비롯한 사람을 깜빵 보내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해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미가 지금 민주당에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의 여론으로 이런 부분을 추동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국민의힘에서 더더욱 어떤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대통령 아까 탄핵 사유 청원 글에 보면은 이유가 5가지인데 5가지 다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근거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민주당 해산하자는 청원은요,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공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제명 부터 그 다음에 이걸로 민주당이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민주당 해산까지 정말로 원투 공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의 대응 보고 공격 받은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치고 나가라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말로 공격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정부 지킬 수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 지켜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환신골드 지금 멸콩 라이브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애국기업 환신골드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 이벤트인데 2+1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신골드의 경영을 맡고 계신 대표님이 사비를 통해서 사비를 들여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 2권 한 세트인데요. 그 한 세트를 환신골드 이번 이벤트 기간에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이게 뭐냐고요? 처음 듣는다고요? 면역력, 그다음에 기억력, 그다음에
전립선 뭐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활기 넘치는 그런 건강 기능, 활기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왜 존댓말을 썼죠? 어찌됐든 건강 기능 식품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010-9922 하나하나 41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